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이은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세션 7, 8 그래서 7강과 8강을 묶어서 비즈니스 플랜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굉장히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서 우선 7, 8장을 함께 그냥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과제를 내주고 새로운 과제를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이 기회 말고 다른 기회도 또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플랜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과제를 수행하느냐고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이제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그 가격 설정된 것들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판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행한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을 해볼 텐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잠시 볼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 목차 여러분들 말할 수 있으세요? 과거에 이제 특허라든지 다른 챕터에서도 다른 세션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공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플랜의 목차를 그냥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죠. 비즈니스 플랜은 뭐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훤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안 들어있다면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도 이야기를 술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 목차 이해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학습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습 목표, 비즈니스 플랜의 목차를 잘 아는 거,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비즈니스 플랜을 쓰지 않고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우 그렇게 써놨는데 비즈니스 플랜을 그리는 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건지 이제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비즈니스 플랜을 써볼 기회는 앞으로 살면서 너무 무궁무진한데 비즈니스 플랜을 그려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쓰기 전에 그려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비즈니스 플랜을 쓰지 않고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외우지도 않고 그 목차를 줄줄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 플랜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플랜을 여러분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검토된 거 발표하는 거를 듣는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제시된 것처럼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밖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혹은 많은 벤처기업가들이 여러분에게 비즈니스 플랜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밖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1억을 잘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1억을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1억을 한 사람에게 모두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5천만 원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여러분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발표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투자자의 입장을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투자를 받으러 온 사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1억을 가져가게 될 사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이제 바로 비즈니스 플랜의 목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를 알고 싶으실까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고 왔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발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또 궁금해지죠. 언제 만들어졌고 그 회사 안에는 뭐 몇 명의 직원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알고 싶고 무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겠죠. 그래서 나를 설명하고 그다음 발표한 사람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인지를 처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것이 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발표한 사람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품이 뭔지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이 궁금해지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그 중국 요리집, 음식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뭐 메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지죠. 그 제품이나 서비스 굉장히 흥미롭다, 괜찮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시장이 우리의 타겟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심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죠.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목차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러 왔다. 그러면은 궁금한 점. 발표로 오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 회사의 소개와 창업자 하려고 하는 사람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물어보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괜찮으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장까지 이제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규모로 그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궁금해 할까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앞으로 성장이 큰 시장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가질 수 있는 궁금한 점이 이거죠. 이렇게 매력적인데 경쟁자가 많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쟁자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하신 거죠. 시장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뚱뚱한 러너도 있을 거고 빼짝 말라서 국민 약골과 같은 그런 빼짝 마른 러너도 있을 거고요. 뭐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힘이 딸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의 경쟁자가 있을 텐데 그 경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또 뭘 물어볼까요? 그렇게 경쟁자도 많고 잘 싸워서 이길 방법도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돈은 벌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슨 돈이 얼마만큼 인풋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얼마만큼의 돈이 벌어질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즉 이제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게 어떤 게 될까요? 뭐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죠. 맨 처음에 내가 누구인지 회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시장이 뭔지 설명했고 시장이 괜찮으니까 또 경쟁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뭐 경쟁도 그래도 괜찮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뭘 궁금해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데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죠.
그래서 뭐 전략, 그러니까 마케팅 우리 공부했었는데 판매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통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즉 홍보라든지 그런 광고 전략은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행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자금 계획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앞으로의 실행 전략도 물어보시겠죠.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플랜의 목차를 공부를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누구세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품이 어떤 거죠? 제품과 서비스를 물어보고요. 아,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이 있나요? 하고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시장을 물어보고 나서는 진짜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경쟁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러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실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아야 되죠. 목차를 잡을 때 본인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기억도 잘 안 나고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벤처 캐피탈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1억이란 돈이 있다.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투자할 거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될지를 거꾸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비즈니스 플랜의 목차가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비즈니스 플랜의 목차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을 이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린다고 했는데 목차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려볼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비즈니스 목차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회사 및 자기소개, 제품 서비스 소개, 시장, 경쟁, 비즈니스 모델, 전략 이렇게 됐고요. 맨 첫 번째 이규젝티브 서머리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요약본을 쓰는 거죠. 마지막에 쓰고 그것을 맨 앞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7가지라고 했고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비즈니스 플랜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저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서 비즈니스 플랜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채워야 될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간단한 형식의 비즈니스 플랜을 이제 작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규젝티브 서머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6가지의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의 구성 요소를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해서 맨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본은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 소개 및 자기소개. 주로 이제 창업팀으로 구성이 돼서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플랜을 지금 이제 저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혼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어떠한 회사다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와 결국 회사의 정체성이 거의 비슷할 텐데 언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는 회사고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요. 만약에 창업팀이 있다라고 하면은 창업팀을 소개하는 것도 이 첫 번째 파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나를 표현하는 것을 뭐 동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민첩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푸마를 집어넣을까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저는 민첩하고 근면성실한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근면성실한 거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동물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그림에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 아니면은 무슨 기계 같은 거를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설 쓰는 거, 글 쓰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의 사진을 직접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얼굴,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는 제품하고 서비스를 간단하게 여기서는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정했다고 하면 회사의 이름 집어넣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회사의 이름과 더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친구들이나 아니면 팀하고 같이 만들었다면 그 친구들도 같이 이 장에서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회사 소개 및 자기소개가 이 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개인데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쭉 나열하듯이 설명하는 거는 금지.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이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러한 제품들을 새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로봇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때 완전히 테크니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쓰게 되죠. 저희는 근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로봇의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용어로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이제 마케팅 플랜에서도 제품이랑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었죠. 그거를 그대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였었죠? 시장에서 아니면은 그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나 아니면 매치되지 않은 그런 소비자의 니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였었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이제 가장 큰 것은 기존의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고 기존의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를 기록을 처음에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것이 내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앞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러한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또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가치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주는 그 프리미엄 부분이 고객들이 진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죠. willing to pay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점을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first mover의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뭐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경쟁자로부터의 공격에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품 서비스란에다가 소개를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그려봤으니까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그려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어떤 것이 필요했었죠? 시장에 대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대해서 팔릴 것인지, 시장에 대한 그 가치,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시장이 어베일러블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왜 시장에서, 첫 번째로는 왜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기회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회로 하나의 작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비즈니스에. 그러면은 내가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지금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같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막대 그래프,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의 규모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찰도 했었고 소비자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2차 자료, 그러니까 직접 조사 아닌 2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셨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구한테 팔 건데 라고 하는 타겟 고객입니다. 처음에 프라이머리 고객이 있고 세컨더리 고객이 있고 그다음 뭐 제3의 그런 고객군으로 나눈다고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이해 배울 때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이 시장 파트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그러면은 시장이 그 정도로 크고 매력적인데 그러면 경쟁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야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쟁자는 누구인지, 앞서서 배웠던 것들 중에 경쟁자 부분 여러분 생각나시죠? 병에들은 어떤 칠리 소스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병에들은 칠리 소스를 개발한 사람이 경쟁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했었고,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라고 했었어요. 기존의 제품들은 어디에 담겨 있었다 그랬죠? 캔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를 경쟁자라고 디파인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지만 캔에 담긴 칠리 소스나 병에 달린 칠리 소스, 이 2가지의 관계는 결국에는 직접적인 경쟁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한 시장에서 나의 경쟁자는 누군지, 이렇게 직접 경쟁자는 누구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칠리 소스를 만약에 병에 들은 거나 캔에 들은 거를 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자기의 비밀, 자기의 레시피만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안 그러면은 칠리 소스를 사서 음식을 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간접적인 경쟁이고 대체제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쟁자를 분석하는 이 장에서는 내 직접적인 경쟁자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경쟁자,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 그 다음에 대체제, 이런 것들의 위험이 어느 정도 큰지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많은 내용을 그 그림에다가 담으려고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직접 경쟁자 누구, 그 다음에 대체제는 누구,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는 누구, 이런 식으로 3가지 그룹으로 비교를 해서 도식화를 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자로부터 나는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이 비즈니스 플랜을 듣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겠죠. 경쟁자들에 비해서 좋은 제품이 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경쟁자가 쉽게 모방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방패는 무엇이 돼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특허가 될 수도 있다 그랬었죠. 특허로 내 제품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가 확고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파트너가 누구일까요? 중요한 파트너는 커피 콩을 공급을 해주는 공급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도 나한테 커피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플랜을 평가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기술 개발 파트너라든지 유통 파트너라든지 뭐 마케팅 파트너,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얘기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여기에다가 뒷받침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저렴한 원가를 구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이런 티칭을 하다 보면은 경쟁자보다 내가 무엇을 잘하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그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시험에서 95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잘했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95점 획득한 거 100점 중에서 잘했어요. 그런데 95점 맞은 사람들이 그 반에 한 9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 95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결과고요.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95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희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희소성이 떨어지면 경쟁에서 싸워서,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무기가 못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되냐면, 경쟁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경쟁자가 잘 나를 못 따라오게 하는 나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쉽게 따라갈 수 있겠다,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나도 뭐 쉽게 할 수 있겠네, 이러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경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가격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그 고객들한테 느끼는 가치가 크다 그러면은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만을 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이거를 평가를 해서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가 들지 원가에 대한 이해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재무라든지 이런 언제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주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룬 마케팅 전략에서 다뤘던 뭐 제품 전략이라든지 뭐 경쟁자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앞에서 다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유통 전략, 홍보 전략,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부분, 그 판매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실행 전략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금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브로드하게라도 그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같이 굉장히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자금 소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는 3년 동안은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다가 해외 시장에 3년 이후에 간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자금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자금 플래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시간적으로 그 계획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아이디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뭐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 계획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고 어떤 목표로 잡을 것인지 초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뭐 노원구,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 이렇게 조그만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가 1년 뒤에는 전국, 그 다음에 뭐 3년 뒤에는 해외에서도 중국 시장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해외로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디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매장이 현재는 1개로 시작했다가 5개로 늘리는 시점을 1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뭐 3년 뒤에는 20개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개발한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실행 계획에 대한 스케줄링을 해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림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도표로 설명을 해서 예를 들면 그림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무슨 구멍가게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1년 동안 그 다음에 중규모의 어떤 뭐 대형 슈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3년 계획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도식 그 다음에 그래프 뭐 사진 그냥 직접 그린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잘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 그림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 뭐 직접 그리기 아까 얘기했던 것이 뭐 잡지에서 오려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주얼을 강조한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분량도 그래서 제한이 없고요. 글 대신에 그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 그림도 너무 많으면 글을 보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림을 압축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뭐 미국에서도 가르쳐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비즈니스를 한 센텐스로 간단하게 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져요.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뭐 비즈니스 플랜을 3분 안에 하는, 뭐 5분이나 3분 안에 하는 로켓 피치의 경우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글로 쓰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내 비즈니스를 정의하고 내가 지금 활동하게 될 시장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같이 나하고 싸울 경쟁자들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 부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훨씬 더 사업 모델을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은 굉장히 쓰지만 열매는 단, 그런 것들을 수확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과제를 잘 수행하시기 바라고, 한 번도 여러분하고 그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해서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이 과목을 듣고 열심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공부를 저하고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강부터 8강까지 수업을 하는 동안에 힘들었을 텐데 기지개 한번 펴시고 여러분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제에 임하시고 소기에 원하는 성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